안녕하십니까. 승무패 뉴스의 송진섭 앵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분석에 이어서 새롭게 발매한 축구 승무패 63회차에 28일 새벽부터 야간까지 진행하는 해외 축구를 세심하게 팀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지금 바로 각 팀별 경기 양상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노팅엄과 선덜랜드의 맞대결입니다. 노팅엄은 4-2-3-1 전형으로 나섭니다. 최전방에는 크리스 우드가 자리하며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자원들의 침투를 돕습니다. 좌우에는 은도예와 바쿠아가 배치돼 빠른 돌파와 컷신을 통해 상대 측면을 흔듭니다. 중원은 상가레와 앤더슨이 밸런스를 유지하며 깁스 화이트가 이선에서 전진 패스를 이어가며 공격의 활로를 열어갑니다. 수비는 진첸코와 윌리엄스가 양쪽 풀백에서 전진성을 보이지만 뒷공간 노출은 위험 요소로 남습니다. 선덜랜드는 4-3-3 전형을 가동합니다. 전방에는 탈비, 리그, 이시도르가 출격해 직선적인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시도합니다. 특히 18살인 리그는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인 움직임이 돋보이며 탈비는 측면에서의 폭발력을 무기로 삼습니다. 중원에서는 자카와 사디키가 압박과 배급을 담당하고 르페가 전방 연결고리 역할을 맡습니다. 알데레테와 마수아쿠가 풀백으로 나서지만 수비 전환 속도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포레스트가 기브스, 화이트와 크리스 우드의 연계, 그리고 양측면 돌파를 통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선덜랜드는 리그와 탈비의 개별 능력에 의존하지만 수비 전환과 압박 저항에서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치는 포레스트가 홈에서 전술적 밸런스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경기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맞대결입니다. 토트넘은 4-3-3 전형으로 나서는데요. 리샤를리송이 최전방에서 버티며 마무리를 책임지고 시몬스와 쿠두스가 측면에서 돌파와 연계를 동시에 노립니다. 팔리냐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맡아 리듬을 조율하고 사르와 베리발이 함께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다만 메디슨, 쿨루셉스키, 비수마 등 핵심 자원들의 이탈은 확실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3-4-2-1 전형으로 맞섭니다. 아로코다레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책임지고 라르센과 벨가르드가 이선에서 침투하며 지원을 나섭니다. 고메스와 안드레가 중원을 지탱하면서 빠른 전환을 노리고 측면에 트차초아와 부에노가 활발히 오버래핑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뒷공간 대응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 토트넘의 스피드를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토트넘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울버햄튼은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풀럼의 맞대결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4-2-3-1 전형으로 나섭니다. 올리 와킨스가 최전방에서 득점 기대치를 책임지고 로저스와 부엔디아가 이선에서 침투와 연계로 활로를 엽니다. 맥긴과 카마라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캐시와 디뉴가 측면에서 공격 가담을 지원합니다. 다만 티에레망스가 출전이 불투명하고 오나나와 가르시아의 부재는 스쿼드 뎁스에서 아쉬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풀럼 역시 4-2-3-1 전형으로 맞서며 무니즈가 원톱으로 나서고 윌슨과 이워비가 양쪽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위협을 더합니다. 중원에서는 베르게와 루키치가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며 안정적인 전개를 노립니다. 수비진에서는 안데르센과 바세이가 중심을 잡고 골문에는 레노가 버티고 있습니다. 빌라는 홈에서 높은 라인과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풀럼은 윌슨과 이워비의 빠른 전환으로 역습을 노리는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승부는 빌라가 주도권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풀럼이 전환 속도에서 효율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마요르카와 알라베스의 맞대결입니다. 마요르카는 4-2-3-1 전형으로 나섭니다. 최전방에는 무리키가 버티며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르데르와 포토레가 이선에서 침투와 패스를 조율하며 아사노가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로 공간을 공략합니다. 수비에서는 라요와 발리엔트가 중심을 잡으며 안정감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원의 모라네스와 코스타가 압박을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반면 알라베스 역시 4-2-3-1 전형으로 맞섭니다. 보예가 원톱으로 나서며 알레냐와 수아레스가 이선에서 연계를 지원합니다. 블랑코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가르세스와 구리디가 세컨드볼을 노리며 2차 공격을 준비합니다. 수비에서는 안데르센과 테킬리아가 뒷문을 책임지고 골문은 시베라가 지킵니다. 양팀 모두 뚜렷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지만 마요르카는 무리키를 활용한 직접적인 공격이 강점이고 알라베스는 블랑코 중심의 전개와 빠른 이선 침투가 무기입니다. 결국 승부는 무리키가 얼마나 득점 기회를 살리느냐,
그리고 알라베스가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비아레알과 아틀레틱 클럽의 맞대결입니다. 비아레알은 4-4-2 전형으로 나섭니다. 최전방에는 미카우타제가 버티며 제공권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카르도나와 솔로몬이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신을 시도하며 미드필드에서는 파르테이와 게에가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마린과 무리오가 중앙을 책임지고 측면에서는 부카난과 주니어르가 전진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아틀레틱 클럽은 4-2-3-1 전형으로 맞섭니다. 최전방에는 구루제타가 버티며 이선에서는 산세토와 베렌게르가 적극적인 전진을 노립니다. 특히 이냐키 윌리엄스가 빠른 스프린트로 비아레알 수비 뒷공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는 갈라레타가 템포를 조율하고 파레데스와 비비안이 수비 라인을 단단히 지켜 안정감을 확보합니다. 이 경기는 미카우타제를 활용한 비아레알의 직접적인 공격과 이냐키 윌리엄스를 앞세운 아틀레틱 클럽의 빠른 전환이 맞붙는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어느 쪽이 더 효율적으로 이선 침투와 뒷공간 공략을 활용하느냐가 승부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라요 바이에카노와 세비야의 맞대결입니다. 라요 바이에카노는 4-4-2 전형을 가동합니다. 카멜로가 최전방에 나서고 팔라존과 데프루토스가 측면에서 빠르게 공격 전개를 지원합니다. 중원에서는 피시스와 디아스가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맡으며 후방에서는 레주네와 발렌티니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득점 루트가 단조롭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세비야는 3-4-3 전형으로 맞섭니다. 로메로가 전방에서 활약하며 산체스와 바르가스가 양 측면을 넓게 활용해 공격 루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아구메와 맨디가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수행하며 살라스 마르카오 아스필리쿠에타로 이어지는 3백이 뒷라인을 단단히 받쳐줍니다. 골키퍼 블라우디모스 역시 안정적인 세이브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 경기는 라요의 직선적인 공격 패턴과 세비야의 조직적인 압박 3백 구조가 맞붙는 그림입니다. 결국 어느 쪽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느냐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엘체와 셀타비고의 맞대결입니다. 엘체는 3-4-1이 전형으로 나섭니다. 실바와 미르가 투톱을 이루며 전방에서 압박과 마무리를 동시에 노립니다. 후아리와 아구아도가 이선에서 지원 사격을 하며 페바스가 중원에서 공수를 연결하는 축이 됩니다. 빅가스와 아페그루버가 수비 라인의 중심을 잡아 안정감을 더하지만 뒷공간이 열릴 경우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3-4-3 전형을 가동합니다. 아스파스가 전방에서 여전히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여주고 루에다와 로드리게스가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글레시아스와 소텔로는 중원에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스타펠트와 알론소는 후방 빌드업과 수비 커버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최근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 문제가 있었지만 공격 전개 속도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엘체의 투톱 압박과 셀타비고의 속도전이 맞붙는 양상입니다. 수비 뒷공간을 누가 더 잘 공략하느냐가 승부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빅매치는 뉴캐슬과 아스널의 맞대결입니다. 뉴캐슬은 4-3-3 전형을 가동합니다. 고든과 머피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압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울테마데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중원에서는 토날리와 귀마랑이스가 템포를 조율하며 볼 점유율을 확보하려 하고 수비진은 트리피어와 번을 중심으로 견고함을 유지합니다. 홈에서 특유의 압박 강도와 피지컬 싸움으로 경기 초반 흐름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아스널 역시 4-3-3 전형으로 맞섭니다. 사카와 에제가 측면 돌파와 컷인 플레이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고 최전방의 기오케레스가 뒷공간 침투와 마무리를 노립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라이스와 주비멘디가 강한 압박과 전환 패스를 수행하며 마무리 단계에서는 가브리엘과 살리바가 중심을 잡아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이어갑니다. 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테타 감독은 조직력을 앞세워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을 준비합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아스널의 정교한 전개가 맞붙는 양상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중원 주도권을 잡느냐가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레알 베티스와 오사수나의 맞대결입니다. 레알 베티스는 4-2-3-1 전형을 가동합니다. 로 셀소와 포르날스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에잘줄리가 좌측에서 1대1 돌파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안토니 역시 폭발적인 측면 움직임으로 공격 루트를 열어주며 최전방 에르난데스가 마무리를 담당합니다. 다만 수비 라인은 바르트라와 요렌테의 부상 공백으로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4-4-3 전형으로 맞섭니다. 무뇨스와 로시에가 측면에서 공격 폭을 넓히며 부디미르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집니다. 토로와 모논카열라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볼 회수를 통해 베티스의 전개를 끊으려 하고
수비진에서는 카테나와 에레라가 안정적으로 라인을 유지합니다. 오사수나는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강점이라 경기 초반부터 거칠게 맞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경기는 베티스의 기술적인 전개와 오사수나의 활동량 싸움이 맞붙는 양상입니다. 어느 팀이 더 오래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결과를 가를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이 여러분의 배팅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조합과 합리적인 선택지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승무패 뉴스의 송진섭 앵커였습니다.